그래서 특히 이제 말소리를 잘 못 알아듣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자하고 칠자하고 잘 구분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귀, 그 다음에 뒤, 쥐 이런 거를 잘 구분을 못 하세요. 이제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으면 이제 신생아 그 청력 검사 스크리닝을 하는데 선천적으로 기형이 돼서 태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1000명당 1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후천적인 거는 그 소음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됐다거나 약물을 남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항암제나 항생제 이런 거가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는데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소음성 난청이거든요. 예. 그 이어폰을 우리가 보통 집에서 조용하게 들을 때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면 많이들 꽂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경우에는 주변 소음을 이기고서 내가 음악을 듣기 위해서 볼륨을 굉장히 올립니다. 그러니까 주변 소음도 큰데 그거보다 더 큰 음량으로 이어폰을 듣기 때문에 귀에는 이제 무리가 오는 거죠. 예. 근데 그 똑같은 음량을 듣다가 그 음량 그대로 집에 와서 들으면 너무 귀가 아파서 못 듣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저게 좀 위험한 건가요, 사실? 위험한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옆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모르고서 피하질 못해서 사고가 난다거나, 또 뭐 화재 경보기가 났는데 듣지 못해서 그냥 사고가 난다거나,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 벌써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귀가 이제 벌써 안 들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울감이 올 수도 있고, 또 거기다가 자식들이 자꾸 이제 큰 소리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니까 자꾸 대화를 멀리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 뭐 손자나 손녀분들이 있는데 이제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또 전화 통화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소외감을 느끼고, 또 TV도 딴 사람들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자기 방에서 혼자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겹치는 거죠. 예. 선생님, 정확하게 그 난청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귀가 이렇게 있으면은 소리가 나면은 귀가 이 귓구멍을 통해서 고막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고막에서 이제 이소고를 통해서 달팽이관을 통해서 청신경으로 해서 뇌로 전달이 되는데, 이 청각 경로 중에 하나라도 망가지면 이제 알아듣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난청이라고 부릅니다. 난청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난청이 발생되는 부위에 따라서 나누는 경우는 이제 이 외이도하고 고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를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달팽이관하고 청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를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특징별로 난청을 구분을 할 때는 이제 소음에 노출이 많이 돼서 생기는 소음성 난청, 그 다음에 이제 청각기관의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그 노인성 난청,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의 이제 특징을 이제 말씀드려 보면, 우선 이제 노인분들 이제 목소리가 커집니다. 말소리가 커지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말을 하면은 내 목소리가 이렇게 귀로도 들어가지만 내 그 성대가 울려서 내 얼굴뼈를 통해서 달팽이관으로 직접 전달이 되는 게 서로 합쳐져서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나중에 들어보면 제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로 들어가는 소리하고 직접 성대가 울려서 들어가는 소리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땐 내 목소리하고 똑같은데 내가 볼 때는 틀린 거거든요. 근데 노인성 난청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이 신경이 안 좋은 거예요. 신경이 안 좋다 보니까 내 울리는 이 성대의 목소리가 귀로 안 들어가고 이 직접 들어가는 것조차도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인성 난청의 특징 중에 제일 큰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청력이라는 것이 이제 주파수별로 저음, 중음, 고음 이렇게 나눠져서 똑같이 떨어지면 괜찮은데, 저음은 별로 많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고음 쪽이
고음을 담당하는 그 신경세포가 많이 죽어서 그래서 고음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자 목소리하고 아이들 목소리를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성 난청은 노인분들은 또 노인분들끼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자기가 잘 못 알아듣는지를 몰라요. 예, 근데 가족들하고 대화할 때는 가족들이 소곤소곤 얘기하는 소리는 전혀 안 들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얘기를 크게 해주면 본인분들은 답답한 게 없죠. 옆에서 크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리고 TV 소리 안 들리는 거는 볼륨만 올리면 자동으로 올라가니까. 항상 보면은 이제 주위 자녀분들이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귀에 대한 제가 OX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예, 우선 그 귀지에 대한 얘기인데, 귀지를 우리가 파는 게 좋을까요? 안 파는 게 좋을까요? 계속 얘기해야 돼요? 정답은 안 파는 게 좋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귀지를 물론 이제 너무 많아서 귀지가 너무 많으면 파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귀지도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귀에 이제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막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세균이 들어오면 세균을 이제 방어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벌레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벌레가 들어가서 귀지를 먹으면 그 벌레가 죽는다고 합니다. 귀지에 약간 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벌레를 방어하는 역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웨이도를 살짝 코팅을 해서 이제 그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또 곰팡이로부터 또 보호를 하고요. 그 사실 실제로 이제 오시는 분들 그 귀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곰팡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제 물론 그 청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생긴 거지만, 귀지를 또 너무 열심히 파내다 보니까 곰팡이를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가 피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미국 의학계에서는 귀지를 파내는 것보다는 그냥 내비두는 게 더 건강에 좋다 하고 이제 결론을 지었답니다. 보기에는 사실 좋지는 않잖아요. 이게. 보기는 좋지 않은데, 귀지가 어차피 생기는 부위가 저 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 귀 거의 바깥쪽에서 생겼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밀려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 음식을 먹거나 그럴 때는 귀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금씩 손톱 자라는 속도로 조금씩 밀려 나오기 때문에 굳이 파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이제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귀지가 너무 많이 생겼는데 그거를 이제 판다고 면봉을 쓰다 보면 귀지를 자꾸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귀지를 안 파는 게 좋다. 면봉 사용도 자제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귀에는 우리 팔꿈치보다 작은 거는 넣지 말아라. 좀 약간 뭐 말이 안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귀는 웬만하면 이제 손을 대지 말라는 뜻에서 그런 말이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력이 갑자기 나빠지진 않습니다. 뭐 돌발성 난청이 아닌 이상. 네. 돌발성 난청인 경우에는 갑자기 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얼른 이비인후과를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일주일 이내에 가셔야 됩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난청인 경우에는 서서히 찾아오기 때문에 진단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문득 생각이 들기에 내가 요즘 이상하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자꾸 또 물어보고 하는 것 같다 라든가, 또 TV 소리가 점점 이제 볼륨을 올려야지만 잘 들리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거나, 귀뚜라미가 이제 밤에 우는데 그 귀뚜라미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난청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귀뚜라미 소리는 음역대가 굉장히 높은 음역대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잘 안 들리면은 난청이 이미 시작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성 난청 중에 우리가 자음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시옷이나 치읓이나, 그다음에 키읔이나 뭐 티읕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치차름이라고 하는데, 이제 치차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공기가 나오면서 이빨 사이를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난청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스마트폰 어플 중에 그 진단할 수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친구들은 다 들리는데 난 이 소리가 안 들리네 이렇게 느껴지면은 난청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청력이 나빠지고 나서 대안이 있을까요? 청력이 일단 나빠지면은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청력이 많이 나빠지면은 이제 보청기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음식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약물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 제일 나쁘게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알코올, 뭐 술, 그다음에 이제 담배, 흡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작용을 할 수가 있죠. 청력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예, 청력에 좋은 음식은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 이제 엽산, 그다음에 아연, 뭐 오메가 3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검은콩, 브로콜리, 시금치, 또 조금 비싸긴 하지만 아스파라거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연이 많이 들어간 거는 해조류나 견과류. 그리고 얼마 전 뉴스에도 나온 바가 있는데 이제 기름기가 많은 생선, 고등어, 뭐 연어 이런 데 오메가 3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난청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보청기를 끼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보청기는 이제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를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정도이지 그거를 꼈다고 해서 모든 소리가 안 들리던 게 갑자기 다 들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그 보청기에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나요? 보청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이즈별로 이렇게 작은 거는 이제 고막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이 귓속형.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게 웨이도형. 그리고 또 이런 거 말고도 또 귀에다 거는 귀걸이형도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초소형 고막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귀 속에 정말 쏙 들어가서 전혀 안 보여요. 요거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고막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 더 선명하고 또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제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제 경도나 중도 난청에는 적당한데 그 이상 이제 청력이 더 나쁘신 분들은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사이즈가 이제 이런 거. 고막에 쏙 들어가지는 않아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귀에 거는 형태도 있는데 옛날에는 귀걸이형이 크게 나왔는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거의 뭐 귀에다 걸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줄도 얇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귀에다 이렇게 걸면은 요 줄만 살짝 보여요. 이쪽은 귀에 가려서 안 보이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 보청기를 끼면 무슨 뭐 청각 장애인인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창피함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고막형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귀 속으로 쏙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거. 근데 서양인들은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이거를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인식의 차이인데 우리는 이제 보청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서 조금 숨기려고 하는 편이고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귀에다 이렇게 끼면은 뭐 조금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보청기 꼈으니까 좀 나한테 얘기할 때 좀 쳐다보면서 똑바로 좀 얘기를 해줘라.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좋은 표시가 되고, 그리고 전혀 뭐 내가 보청기 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창피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제 보청기를 그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견해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가 이제 보청기를 끼고 있었어요. 있는데 자기도 이제 귀가 좀 안 들리는 것 같으니까 한번 껴본다고요. 이렇게 껴봤더니 뭐 소리만 왕왕거리고 뭐 잘 들리지도 않고 삑삑거리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친구 거지 자기 게 아니거든요. 뭐 친구 틀니를 빼서 나한테 맞춰서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보청기도 사람마다 다 이 귀 모양도 다르고 또 청력도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도 비싼 거고요.